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고 있는 수산보증팀장 이용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심부 신용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탁보증과 직접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보증은 금융기관, 수협에서 신용조사를 하고 수협에서 보증서 발급도 하고 대출 실행까지 모든 단계를 전부 다 수협에서 취급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탁보증이라고 하고, 직접보증은 관리기관인 농심부에서 신용조사를 하고 농심부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보증서 발급한 거를 갖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직접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보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농심부와 금융기관 간에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탁보증을 취급하게 되는데, 위탁보증은 농업 금융 특성상 농심부 보증부 채무는 소액이고 보증 건수가 많습니다. 현재 농심부는 한정된 인력 및 조직으로 인해 소액 다건의 농심부 보증부 전부를 직접 취급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인 수협과 관리기관인 농심부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한 보증은 관리기관인이 마련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기준으로 수협에서 직접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을 하는 위탁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농업인에 대한 신속 간이한 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보증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 계약서 상에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리기관에서 미리 마련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보증 결정 및 실행을 한 경우 대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위탁보증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보증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대해서만 신규 보증에 대해서 자연인에 대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직접보증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위탁보증이 불가능합니다. 자연인의 경우 일반 보증의 경우 5천만원 이하까지 취급할 수 있으며, 농어촌 발전 손도농 어업인 우대보증 1억원 이하, 청작년 기농어 창업 우대보증 1억원 이하,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우대보증 1억원 이하,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우대보증 1억원 이하,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1억원 이하,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특례보증 5천만원 이하, 그리고 농어가 특별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1억원 이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신용보증 2천만원 이하, 이렇게 총 9가지로 해가지고 위탁보증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위탁보증으로 취급한 보증부 채무에 대한 갱신보증, 그러니까 보증기한 연장이나 대환 치는 경우 위탁보증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조사는 간이 신용조사, 일반 신용조사, 정식 신용조사가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인 수협에서 취급하는 위탁보증은 무조건 간이 신용조사 방법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기관인 농심부에서 신용조사를 하는 방법인데, 보증 금액에 따라 신용조사 방법이 달라지며 관리기관인 농심부에서 신용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및 갱신 신용조사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신용조사 대상은 기존 신용보증 외에
새로운 보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규 대출 취급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용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증액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존 신용 보증의 보증 심사 기준을 변경하여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신용 보증의 피보증인의 변경, 제3자 채무 인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때 신규 신용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갱신 신용조사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신용보증에 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신용보증을 재약정,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신용보증에 피보증인을 변경, 즉 상속이나 법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신용보증에 자금구분, 즉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갱신신용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조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 어업인이 보증 상담을 받다 보면 일단 서류들을 제출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때 제출할 서류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증 대상자 확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업인 확인서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아니면 조합원 확인서 등 이런 보증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실명 확인 증표를 제출을 하시면 사본으로 복사해서 보관하셔야 되며,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요거는 그 직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고요. 다만 만 60세 초과자는 진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직업 미보유 확인서를 진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등록 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또 떼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거주지 및 최종 주소지 주택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최종 주소지나 임차주택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주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때 또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되며, 아홉 번째로 금융거래 확인서. 근데 요즘은 그 농심부 전산 시스템에 종합신용정보 보고서를 통해 연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확인서는 요즘은 통상적으로 안 떼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기타 신용보증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아니면 뭐 지방세 세무별 납부 증명원, 아니면 뭐 어선에 대한 뭐 어선 원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출되는 서류는 그 접수일 현재 가장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인터넷 발급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신용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다음 시간에는 간이 신용조사 항목별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